주역을 가지고 8개 8궤를 가지고 공간적 구조를 그려내는 게 사정과 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사정, 사유가 있어요. 사정하고 사유가 있는데 이 사정과 사유에서 사정은 동서남북을 말하고 사유는 뭐 이 사이에 있는 사이를 뭐라고 할 때 동남 이래야 되나 남동 이래야 되나 이게 헷갈리네. 한방이라고 하죠. 한방. 정방, 반방,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 모서리. 이제 정방, 안방 이 구조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전에서 나오는 문장 때문이죠. 설계전에서 제초로진, 제호선, 상견오리, 치역호곤, 설원회, 전호건, 만물 추러진, 진 동방야, 제호손, 손 동남야, 리 어쩌고 저쩌고 쭉 해서 설계전 5장에서 역학의 계상하고 방위를 결합하죠. 그래서 역학의 계상하고 방위를 결합하는 것이 이제 설계전인데, 이 설계전의 이 5장의 내용이 왜 한나라 때 건문역학자들한테 관심을 받았고 왜 그들에게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흔히 중국 주역 철학사나 주역 사상사를 보면 한나라 시대 때 건문역학자들은 계사전보다 설계전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당연히 설계전에 이런 내용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계사전이 아니라 설계전에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라라는 것은,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어야 했고 새로운 천하관념, 그러니까 공간관념을 만들어야 했고 새로운 시간관념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나라는 특히 이런 특징을 조신운동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주나라가 신앙체계를 가졌던 그 체계하고 제후국들이 가졌던 신앙체계가 춘추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체계가 무너졌죠. 무너지고 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 천하 질서를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 종교가 필요했죠. 그게 이제 조신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한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학적 중심점이 필요했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구획을 하거나 공간 개념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한나라가 한무제가 계속 영토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이라는 땅이라는 것이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이라는 땅, 영토, 공간적인 측면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개념이죠. 청나라가 그걸 더 넓혔지만, 그래서 이제 공간적 구조를 형성했어야 돼요. 구조 형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이 시간의 문제는 역법 자체가 안 맞기 시작했고, 이 역법을 새로 창조해야 하죠. 역법을 새로 창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역법이라는 것,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 천도를 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가지고 이 수도를 옮겨갈 때 그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새로 창조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춘추나 이런 걸 보면 춘왕정을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누구 뭐 할 때 천자 그 당시에 천자를 기준으로 그 시간 배열을 해내는 역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나라 때는 좀 다르죠. 한나라 때는 기본적으로 역법 자체가 어긋나기 했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기현 선생님이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논문도 이미 KCI에 발표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사유들은 역학적 근거를 찾는 항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설계전 5장에 나오는 8개를 가지고 방위를 구획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게 설계전 5장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설계전 5장의 8괴의 방위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기론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양소식이 어떻게 되나요? 맞나요? 그거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 손천팔계가 우리에 맞는 안 맞죠? 수천은 안 맞습니다. 상징이 맞는 거지. 괴 상 갔다가는 아무거 맞추기. 좋아요. 그래서 참동계는 이걸 맞춰야겠죠. 예, 그 옳지 않아 가서 이게 손천팔계가 말하게 되면 참동계는 한대 역학자들의 방위, 설계전 5장의 방위가 아니라 근본 강리라는 것을 사정으로 삼고 나머지 궤들을 사유로 삼아서 공간적 구획을 다시 하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참동계는 한나라 역학자들의 저 설계전의 방위를 선택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근본감리를 동서남북으로 재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른 궤들을 방위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그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보면 이 한대 역학자, 한역자들의 이 사유는 문왕팔궤도가 되겠죠. 문왕팔궤 방위도가 될 겁니다. 방위도가 될 것이고 참동계의 이 구조는 복희 팔궤 방위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 세 개의 구조에 대한 방위 구조에 대한 공간적 구조에 대한 사유가 한나라 때 탄생하죠. 탄생하면 아까의 질문을 다시 왜 참동계는 이 방위를 선택하는가의 문제. 그게 질문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쪽 보겠습니다. 참동계의 사정계 구조에서 건곤위 호상하 건과 곤의 자리는 위와 아래에 위치하고 감리 승강의 기간 감계와 립계는 그 사이에 운행한다 라고 보면 천지 구조가 위아래로
구조가 되고 감리는 천지 사이를 오르는 내리는 게 되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천이고 지구고 이게 이고 감일 텐데 얘가 오르내린다라고 얘기해서 오르내린다. 그래서 감은 이게 월이라고 하고 미는 일이라고 해버리면 천지 사이에 해와 달이 운행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와 달이 이 천지 사이에 오르내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죠. 아, 이거는 천상을 취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가 음양을 말하니까 취음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구조 안에서의 변화와 운동을 설명하는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 구조보다 체계적이죠. 일단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거나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희는 이 문장 우리가 이 원문에서 인용한 이 문장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희 사정계와 사유를 결합하면 복희 팔계 방위도가 된다. 주희는 이를 선천지위라고 말해요. 이걸 선천지위 이렇게 선천지위. 이 선천이라는 개념은 소홍이라는 사람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을 건계 문전에서 나오는 이 문장에서 이걸 따서 개념화했죠. 소홍이. 그 소홍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를 개념화하니까 주의가 그것을 역학의 용어 개념으로 도입하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걸 선천지위라고 말할 때 선천은 뭐고 문왕은 후천이 되겠네요. 문왕의 이 도식은 후천이 될 텐데 후천은 뭐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게 선천, 후천을 나누면 선천은 뭐라고 정의해야 되고 후천은 뭐라고 정의해야 돼요? 주의가 구분한 것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역학적으로 역학. 복희의 역은 선천이에요. 문왕 이후 후천입니다. 복희역을 선천이라고 할 때 복희역의 특징은 자연력, 다른 말로 자연력, 문왕 이후의 역을 인이역 그러죠. 자연력이라는 의미는 저절로 그러한 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의가 말하는 의미에서 자연력이라는. 또한 자연 세계를 그대로 모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자연 그대로 이 세계와 만물을 모사할 수 있는 역이라는 의미로 보면 천지의 구조, 해와 달의 구조, 그의 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인식이나 인간의 조작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자연스럽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도출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강길이 말했던 태극에서부터 음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방식. 이 선천도가 자연력의 대표적인 저절로 저렇게 어떠한 인위적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가일배법 그러죠. 가일배법. 이러한 논리들이 저 선천력에서는 도출된다. 그래서 자연력. 그 다음에 인위역 그랬을 때 이 인위역은 문명함이 계속 일어나면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 발전은 자연에서 멀어지는 인위가 되겠죠. 이 인위에 대한 사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인위를 역학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역학이 문학에 여기어서 이걸 갖다가 유문자역 이걸 무문자역 문자가 없는 역 문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역 근데 이거는 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항이 괴사를 붙였어요. 주공이 효사를 붙였어요. 공자가 시비를 붙였네요. 이렇게 설명하죠. 주인은. 근데 생각해봐요. 복희 8개 방위도를 확대하면 방원도가 될 것이고 차수를 만들면 차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8개 차수도, 64개 차수도, 8개 방위도, 64개 방위도 쭉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주희라는 사람은 왜 추역 참동계라는 것을 공부했냐면 추역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추역이죠. 이게 추역입니다. 부천역이 추역인데 이 추역의 근거가 되는 선천역 이 뭔지를 이게 근거고 이게 지금 있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추역의 근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추역 참동계를 탐구한 것인데 추역 참동계 자체는 이러한 구조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소홍이 근곤정 상하지위 감리열 좌우지문 하니 이는 참동계 첫머리의 계위 분포도와 같다라고 주인은 말해요. 그래놓고 이 말을 하면서 복희 선천 8개 방위도를 소강절이 그렸는데 소강절의 이러한 사유가 참동계에서 연언한 것이다 라고 주인은 평가합니다.
주의가 이걸 평가해요. 이 그림, 소강절의 선천도라는 그림, 소강절이 그려낸 64개, 복희 64개, 방언도, 방위도, 차서도 모두 천동계에서 나왔어요. 주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태극도만이, 주령계의 태극도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주령계 태극도도 도사 진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놨다가 나중에 수정하죠. 그것마저 도교 것이라고 말하면 유가의 리학의 근거인 태극도가 도교 것이 되어버리니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인정합니다.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죠. 태극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음 걸 봅시다. 하늘과 땅, 해와 달의 운행 구조, 참동계의 사정계 구조는 천지와 그 사이를 운행하는 해와 달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는 문왕 8개 구조에서 천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과 대비된다. 그래서 주의의 논리를 기초로 유염은 금은 달, 리는 해라고 풀이해서 해와 달이 황도를 따라 운행하고 그 결과로 밤과 낮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풀이한다. 그래서 이제 유염의 말을 보면 감은 월야라, 리는 일야라, 일월 행어 황도, 주야 왕래야라. 감은 월이고 리는 해인데 해와 달이 황도에서 운행함으로 낮과 밤이 왕래 오고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쓴 거야? 3이라고 쓴 거야. 4라고 쓴 거야. 5라고 쓴 거야. 5와 6의 문장을 결합하면 한대 계기설의 논리가 된다. 한대 계기설, 맹의 12월대를 12달에 배당해 피의 소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건 13쪽에 앞에 나눠준 프린트 13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방의 계기법은 붕괴지길법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으로 괴효를 1년 날짜에 배당해 64개 384효를 1년 360일에 배당한 것이다. 14쪽 15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방의 계기설은 감리진태를 사전계로 삼아 나머지 60개를 통수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맹이나 경방의 계기설은 모두 추역의 문장에 근거하여 확립된 것이다. 사전계는 문왕 8개 방위도의 근거가 되는 설계전 5장의 문장에 기초하고 60개의 분계지길법은 대사상 6장 부여 광의 제의라 대저 여기여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광대 하야 광대는 배천지요 변통은 배사시하고 음양지의는 배일을 하고 역간지지의는 배지득하니라 라는 문장과 천지설리 역행호기중의 라는 문장과 이 대사하 1장의 8개 생렬하니 상제 기중이요 인이 중지하니 토제 기중의라는 문장 등에 기초한다. 이 문장들 하나하나 보면 대저역이란 넓고도 크도다. 넓고 크다라는 것은 천지에 짝을 한다는 말이고 변하여 통한다라는 말은 사시에 짝을 한다는 말이며 음양의 뜻이란 말은 해와 달에 짝을 한다는 말이고 여간지선은 지극한 덕에 짝한다라는 말이다. 천지가 자리를 갖추고 여기 그 가운데 행한다. 8배가 배열을 이루니 상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듭하니 효가 그 안에 있다. 라는 문장 등에 붕괴지길법은 기초한다. 그 다음에 부역자 상야 효자 효야 성인 소위 앙완 부찰하고 상천지기를 성진
초목 만물 B 순지적 화하고 역지적 난이라 점점점 서분 64개 배 384효 서 11,520책 정천지 만물지 정상. 이것도 이건 경방이 쓴 역전의 내용이죠. 역이란 상이다. 효라는 것은 본받는다. 이 문장은 주역 대사에서 따온 말 같고 성인이 그래서 우러러 천상을 살피고 굽어서 지리를 살펴서 천지일을 성진 초목 만물을 형상화해냈으니 그것을 따르면 조화롭고 그것을 거스르면 어지러워진다. 서법을 나누어 점치는 방식 서책을 64개를 나누어 384효에 짝을 하고 11,520책의 차례를 매겨서 천지 만물의 실정을 정하였다. 이건 경방이 역전에서 말한 것인데 경방 역전의 이 문장은 계사전 설계전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만든 배기법, 배논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는 경방이 인사와 천도, 일을 성진의 운행을 손바닥 안에 장악하고 파악하여 길흉해리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분 64개, 배 384요, 성 11,520책, 정기후 24, 고오행의 운명, 인사천도, 일을 성진, 국어지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자, 64개를 나누어서 384효의 짝을 짓고 11,500책을 이루어서 기후 24절기의 기후를 정하고 그것이 운행하는 것을 오행으로서 고찰하여 인사와 천도와 천문 현상을 손바닥 안에 두고자 한다. 해석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감리진태를 사등께로 삼고 나머지 60개는 원둘레에 배치하는 것이 한대 계기설이 된다. 그러나 참동계는 경방의 계기설을 변형한다. 지금 26주 맞죠? 안 틀렸죠? 건공감리를 사등께로 삼는다. 그렇다면 다음같이 질문할 수 있다. 왜 참동계는 한대 역학의 계기설의 근거로 삼는 주역 역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가? 다시 말해 설계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사등계를 새롭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참동계가 사등계를 한대 역학과 달리 설정하는 역에서 그러한 근거는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참동계가 새롭게 구축하는 역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